네, 안녕하세요. 금일 9월 19일 현재 시각 9시 8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 TV 보신 분들은 추천 버튼, 유튜브 마음있는 주식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네, 링크 올려드릴게요.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그 체크해 두시면 즐겨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철부야님 어서오세요. 바다돈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갑부선님 어서오세요. 머니볼님, 주식초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천업 버튼 고맙습니다. 일단 9월 19일 월요일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단 아쉬운 것은 지수가 다시 한번 오늘 코스닥 마이너스 2.35% 그리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1.24% 하락하면서 양지수가 하락하면서 양지사는 올라갔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큐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찐님 어서오세요. 제가 VIP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지수가 하락할 때 양지사가 상승합니다. 네. 오늘 양지사가 미친듯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 양지사가 단타도 가능해요. 분봉 화살표대로 치고 빠지게 할 수 있죠. 또 오늘 상한가로 가버렸어요. 마지막 3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3파라고 보여집니다. 그 자율주행은요, 그 모트렉스나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 있잖아요. 물론 다른 테마주들도 있지만은 자율주행은 아직 이슈가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가 있는 종목들도 세력들이 매집은 있지만 아직 출발 못하고 지수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죠? 거래량 없이. 그런 종목들은 20평 아래에 빠졌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또 목표 라인을 또 가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 좀 그런 게 좀 단점이죠.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종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봐보도록 하죠. 오늘 장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지수 따라서 밑으로 빠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보통 보시면은 이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도 최근에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22평을 돌파하는 거래량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22평까지 눌러주는 자리에서 22평을 다시 지지하고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죠. 이 금요일날. 그러면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이든 단타든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VIP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한 20% 올라왔어요. 일단 갭을 많이 띄운 것도 아니고 갭을 5% 정도 띄었어요. 그죠? 갭을 5% 띄었는데 바로 초록 라인을 돌파를 했죠. 초록 라인 저항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올라갈 자리가 바로 일봉의 전고 저항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VIP 방송에서 이 지오 엘리먼트는 금요일날 22평을 딱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렇게 박스권이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근데 오늘 딱 갭을 많이 띄운 것도 아니고 5% 띄었어요. 초보분들까지 한 갭 5%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뭐 장 초반에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목표는 어디예요? 목표는 바로 일봉의 전고점 부근. 한 22,000원, 뭐 23,000원 부근이 되는 거겠죠. 지오 엘리먼트가 오늘 장중 한 20%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 지수는요, 지금 보시면, 어저께 VIP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수 상태는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오늘 지지해줘야 될 이 자리를 오늘 이탈했어요, 장 초반에. 코스닥. 어디까지 빠지느냐? 바로 이전 저점입니다. 지금 웬만한 종목들 지금 지수 따서 이전 저점까지 찍으러 가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수는 한 요 부분까지 밀릴 수 있어요. 한 742포인트 코스닥. 이탈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대칭으로 빠질 확률이 높고요. 이전 저점까지 찍으러 가겠죠. 코스피도 보시면은 반등했던 화살표 추세가 깨져버렸죠. 그러면 이전 저점까지 찍으러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320포인트? 코스피도 거기까지 대칭으로 더 빠질 것 같아요. 일단 지수 상태는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수 따라서 지금 신저점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이전 저점까지, 최저점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비중이 크다라면 22평 이탈할 때 무조건 잘라야 돼요. 22평. 22평을 이탈 안 한다면은 그 자리를 지지하면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지만 22평을 이탈하면은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22평을 이탈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22평을 회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급등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22평을 회복을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력들이 일단 지금 당장은 들어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 22평을 회복을 안 시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지오 엘리먼트도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거래량 터지는 캔들이 나오고 조정 자리에서 22평을 지지해주고 마감했죠. 그래서 빠른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2평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버리면 이제 밑에서 이제 박스권 쌍바닥을 만들든 뭐 시간을 질질 끈 다음에 나중에 들어올려요. 이 시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 특히나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골파기 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골파기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티시지 않으려면은 22평 이탈할 때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다른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근데 만약에 비중이 작고 어차피 매집이 있으니까 나는 이 종목을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22평을 이탈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또 나중에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걸리죠. 시간. 네, 문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전에 종목들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죠. 오늘 9월 19일 월요일. 9월 19일 월요일. 자, 일단은 지금 금리 그리고 환율 문제가 큽니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오 엘리먼트가 오늘 갭을 5% 띄우면서 바로 일봉 전고점 부분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이에요. 뭐 모트렉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등등등 있죠.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일단은 모트렉스는 제가 그때 22평 라인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급등, 두 번 급등, 세 번 급등, 네 번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어저께 VIP 방송에서도 일단 모트렉스가 지금 핑크와스피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한 6.6% 정도 추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종가의 분봉을 보시면은 자, 종가의 분봉을 보시면 어떤가요? 종가 분봉. 종가의 분봉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마감했죠. 이런 패턴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일봉에서도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급등하잖아요. 분봉에서도 빨간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뜨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에 상승을 했죠. 모트렉스가. 그래서 모트렉스 종가 분봉 보시면 분봉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시간에 상승을 한 겁니다. 모트렉스도. 그래서 모트렉스가 오늘 뭐 좋았고요.
쭉쭉 천천히 봐보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있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한 3,200원에서 4,500원. 3,200원에서 4,500원, 3,200원에서 4,500원, 3,200원에서 4,500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늘 보시면 지수 따라서 장 초반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하락하면서 뜨면서. 그리고 항상 이 종목은 빠지더라도 이 부분을 이탈 안 시키죠. 이 부분을 이전 저점 화살표 있죠? 여기 이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죠. 그럼 거래량 나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내일 다시 시간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마스크 벗는다는 얘기가 이제 슬그머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벗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중국 쪽이랑 한국 쪽이랑 뭐 비행기 편성이라든지 좀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치한불을 제가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있기는 해요. 아직 확실히 해제를 한다라면은 정말 더 강하게 상승했겠죠. 근데 논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를 벗는 게 맞지가 않나 싶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었다가 또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벗었다가 또 뭐 어디 갈 때는 또 마스크 썼다가 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위드 코로나 해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도 지금 상황에서 뭐 쉽게 뭐 결정을 내리기도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 중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마스크를 벗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치한부를 말씀드렸던 건, 일단 이슈가 있죠. 그런 이슈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이슈가 있는데 화살표도 좋았죠. 어떤 화살표? 첫 핑크입니다. 첫 핑크 화살표에 플러스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고점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치한불이 금요일날 핑크 화살표 뜨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종가 마감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핑크 화살표의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초록 라인까지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갈 라인은 깜장 라인이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19,450원까지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8시 48분 차트 사진 올려드리고, 화살표 차트 사진. 그리고 이치한불은 지금 이 16,400원이 일봉 지지 라인이다. 그리고 올라갈 자리는 18,000원에서 19,000원 돌파 시도다. 즉, 이 깜장 라인이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깜장 라인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래량이 좋아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승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일장에도 일단 두 번째 핑크 화살표긴 합니다. 두 번째 핑크 화살표도 역시나 이 캔들의 3분의 1 값. 이탈 안 하면 또 가는 거예요. 이탈하면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가겠죠. 제가 봤을 때 마스크 해제라는 뉴스가 좀 확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은, 지금 이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슬슬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 대칭으로 이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해제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확정이 되면, 그럼 나중에 이제 이전 고점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저점에서 저는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치한불 오늘 장중에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안 팔 이유는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핑크 화살표의 3분의 1 값,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 이탈하면 조정 후에 나중에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렸던 게 코리아나, 이치한불, 그리고 코리아나도 같은
화장품 관련주죠. 근데 코리아노 보시면 그 전일자에 노랑 화살표 뜨고 종가 마감했어요. 그쵸? 그 전날 황금 화살표 뜨고 거래량이 들어왔었죠. 초록 라인까지 매물 소화를 했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 13% 정도 급등했어요. 코리아나도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오늘 핑크 화살표 3분의 1 값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코리아나도 오늘 장중 13% 급등을 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줬고요. 목표 라인은 3,500원에서 3,800원 돌파 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3,545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도 왜 올려드렸냐면요, 일단 지금 저점에서 22평을 지지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이 장기평까지 거래량 터트리면서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 보여줬죠. 황금 화살표, 핑크 화살표까지. 그래서 첫 번째 핑크 화살표의 22평 눌림 자리였어요. 그쵸. 그런 자리였고, 오늘 5점 몇 프로요? 5% 상승해서 마감했네요. 5% 올라갔어요. 5% 상승.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저점 라인에서 22평 바로 밑에 있죠. 화살표도 좋고 거래량도 좋죠. 근데 이슈도 있죠. 초보분들이 하기 좋은 자리들이에요. 뭐 글로벌 텍스프리나 오늘 드렸던 뭐 코리아나나 그리고 이치한불, 초보분들이 좀 접근하기 좋았었던 종목입니다. 가온칩스가 장전 갭을 한 4% 정도 뛰어서 시작했죠. 근데 오늘 8% 상승을 했죠. 8% 상승하면서 한 26,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가온칩스는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었죠? 가온칩스. 제가 22,000원에서 27,000원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온칩스. 여기 있네요. 한 며칠 전이었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가온칩스는 22,000원에서 27,000원 일봉 박스권 추세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8% 추가 상승을 하면서 26,300원까지 찍었습니다. 26,000원. 한 700원 정도 모자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2,000원에서 27,000원 박스권 26,300원까지 도달하면서 금요일날 12% 급등, 오늘 8% 급등을 했어요. 8.2%. 그래서 목표 라인 부분까지 가온칩스가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이렇게 빠르게 목표 라인까지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시간을 질질 끌다가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종목이었죠? 소마젠입니다. 소마젠은 제가 추천한 지 꽤 된 종목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익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 부분에서 이전에 제가 이 소마젠이라는 종목을 요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거래량 터진 캔들을 보고 추천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20평 눌림 자리를 주고 그런 다음에 들어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으셨던 분들이 많죠. 이때 거의 30% 정도 올랐죠. 근데 오른 이후에 이 빨간 화살표가 이탈하면서 다시 또 저점을 줬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다시 이전 저점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면서 2평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목표 라인 8,000원 라인을 오늘 찍었죠. 오늘 7,980원까지 찍었어요. 오늘 장중 25%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도 역시나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거래량 터져서 급등이 나오고 초록 라인까지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갈 자리는 깜장 라인 부근이었던 거예요. 장중 25% 급등하면서 목표 라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소마진이라는 종목도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관심 종목으로 두셔야 됩니다. 화살표 뜨면 또 가는 거예요. 얘도. 소마젠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목표 라인 부분을 찍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격 라인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상승할 수 있겠죠. 소마젠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종목도 물론 끝난 종목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라면은 좀 이렇게 좀 빠르게 가는 종목들이 많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뭐 코리아나 뭐 이치한불 뭐 강력하게 상승했고요. 그 화장품 관련으로 같이 엮인 종목이 또 청담글로벌이에요. 청담글로벌. 근데 이 청담글로벌을 얼마 전에 VIP 방송에서 화살표 보고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청담글로벌. 청담글로벌. 얼마 전에 이 빨간 화살표를 보고 물어보셨어요. 청담글로벌을. 근데 이 빨간 화살표 떴던 자리가 제가 그때 선을 그어드리면서 이 자리가 이전에 빨황이 떴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 자리가 대칭으로 이전에 힘이 강력하게 들어왔던 자리거든요. 제가 요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떴던 자리 이 자리만 지지해주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늘 26% 급등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대칭 자리, 화살표 대칭 자리. 자, 이전에도 이 위치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급등했죠. 몇 퍼센트 올라갔죠? 상한가 갔어요. 29%. 그쵸? 그런데 그 자리에서 3분의 1 값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고점 라인에서 화살표 추세 이탈하면서 22평을 이탈했죠. 특히 지수가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 화살표 22평을 이탈하게 되면은요, 이전 저점까지 찍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 이전까지 저점까지 찍게 되면 그 화살표 대칭 자리에서 다시 힘이 들어오고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처럼요. 그래서 오늘 10,000원까지 찍었어요. 10,000원이 일단은 이전 고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찍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청담글로벌 이 종목도 전체적인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이에요. 그냥 일봉에서 여기 한 7,900원에서 12,000원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7,900원, 12,000원, 7,900원, 12,000원 이렇게 박스권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도 좋았죠. 근데 종가에는 꼬리다고 밀렸죠. 저항 부분이어서.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지사는 양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게 양지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양지사는 초보분들보다는 고수분들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핑크 화살표 뜨고도 많이 올라온 자리여서 첫 번째 핑크, 두 번째 핑크 자리 이탈을 하면서 그 다음 이제 빨간 화살표 캔들,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캔들이 3분의 1가 이탈 안 하면서 오늘 지수가 또 폭락이 나오니까 지사는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종가에 상한가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이 종목은 오늘 캔들이 여기 3분의 1 값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 이탈하면 조정이 나오겠죠. 항상 이런 기준점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가격 라인만 이탈 안 하면 내가 수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탈하면 자르면 되니까요. 그리고 고점이더라도 우리가 공략 무위험하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비중만 크게 안 들어가면 돼요. 고점이니까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내가 리스크가 커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을 살 때마다 뭐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뭐 어떤 종목 살 때마다 몰빵한다라는 건 그냥 뭐 주식을 도박적으로 보는 건데, 항상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고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도 항상 이 화살표 캔들의 3분의 1 값 기준점만 이탈 안 하면 그 다음 급등이거든요. 그 다음 거래량 터진 캔들이 3분의 1 값 기준점만 이탈 안 하면 그 다음날 또 급등이거든요. 그 다음날도 이 장대 항목 캔들의 3분의 1 값 기준값만 이탈 안 하면 그 다음날 또 급등이거든요. 이탈하면 잘라야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만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다면은 초보든 뭐 중수든 고수든 고점에서도 매매할 수 있어요. 비중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비중을 크게 들어가고 욕심을 부리려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초보일 때는 항상 비중을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잘하실 때는 이런 고점에서도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그럴 때는 이제 비중 실어도 되죠.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면은 비중은 항상 적당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지사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폭락이 나왔죠.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네, 음봉에서 밀려서 이탈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봐보죠. 그래서 글로벌 텍스트리도 드렸었고요. 8시 50분 드렸었고 상승을 했습니다. 무림 SP 봐보죠. 무림 SP가 제지 관련주인데 지금 아직 못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수가 빠지니까 상승 찔끔 하다가 다시 또 쳐박았습니다. 마이너스 1%, 1.3% 마감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무림 SP도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화살표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1번 박스. 그래서 그 바운더리만 안 벗어난다면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좀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같이 좀 올라가겠죠. 일단 뭐 지수 상태는 지금 좋지는 않으니까 오늘 다시 종가 마이너스 1.3.7% 하락해서 마감했어요. 장초반 지오 엘리먼트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가온칩스도 급등을 했죠. 가온칩스 6%, 7%, 가온칩스 8%. 신승민님이 최근에 저것도 물어보셨구나. 우담파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거 청담글로벌도 신승민님이 물어보셨어. 가온칩스도 잘하셨네요. 신승민님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이런 차트 흐름이라든지 저런 것들을 잘 보고 있으세요. 굉장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가온칩스가 급등했고요. 오, 신승민님 오늘 가온칩스 26,200원에 매도하셨네. 잘 파셨네. 그러니까 가온칩스가 22,000원. 그래서 27,000원 박스예요. 22,000원, 27,000원 박스. 제가 그때 적어드린 것처럼. 그럼 이 바운더리 안에서 매매하면 돼요. 27,000원 근처면 팔고, 또 박스권 하단 부분 오면은 또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계속 박스권 매매를 하면 돼요. 그리고 리치코코님이 코드네이처를 잘하셨어요. 코드네이처는 리치코코님이 어제 VIP 방송에서 물어보셨어요. 코드네이처. 왜 물어보셨을까요? 최근에 일봉에서 코드네이처가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20평 돌파하는 거래량 돌파하는 황금 화살표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 캔들이 나왔을 때 물론 그 다음날 3분의 1 값 지켜주고 바로 치고 올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 3분의 1 값을 이탈시켰을 땐 22평까지 한번 찍고 갑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장대암 캔들의 중심값 22평까지 찍었다가 금요일날 다시 한번 급등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29%까지 상한가 진입까지 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거래량도 터졌는데 꼬리 달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또 그 전 거래량보다 상해에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그 캔들의 3분의 1 값만 바로 22평은 또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초보분들이 좀 하기가 좋아요. 초보분들이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 버리면 솔직히 양지수 빠지면 양지사 올라가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이런 자리들은 바로 22평 바로 밑에 있으니까 초보분들도 공략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살표 빨간 화살표, 핑크 화살표 뜨면서 오늘 장중 24%, 즉 깜장 라인까지 급등을 했네요. 잘하셨네요, 이거. 잘하셨어요, 코드네이처. 제가 오늘 이거 물어보시길래 코드네이처 1,800원, 1,900원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고가가 1,850원입니다. 1,850원. 1,800에서 1,900원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부분까지 올라갔죠. 1,850원. 그래서 급등을 했고요. 웅님 현대에버다임도 잘하셨네요. 현대에버다임 잘하셨고, 잘될거야님 잘하셨고요. S큐브. 그러니까 양 지수가 밀리니까 양 지사가 또 이놈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정원님? 그럴 때는 양 지수가 빠지니까 양 지사 올라갈 거 알잖아요. 비중만 크게 안 들어가면은 고점이더라도 초보분들도 할 수 있어요. 단타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한 5천 정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총 투자금이 5천이에요. 총 투자금이 5천이다 치면은 한 500에서 1천 정도는 단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단타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수 자체가 그래서 박스권에서 그 위아래 맴돌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좀 단타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500에서 1000 단타 하시면 뭐 10%만 먹어도 괜찮죠. 그리고 리치코코님 코드네이처 2차 VI 잘하셨고요. 양지사 급등이 나왔죠. 분봉 화살표 뜨면서 급등이 나왔고, 모트렉스가 4% 정도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줬고요. 모트렉스 6% 상승.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자, 어버브 반도체도 오늘 장중에 6.9% 정도 상승을 했지만 결국엔 이 깜짝 라인에서 맞고 떨어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팅해드리는 이 화살표 패턴은 보시면은 지지와 저항, 화살표 뜨고 급등, 화살표 이탈하면 밑으로 빠지겠죠. 골파기. 화살표를 이탈 안 했으니까 여기서 들어올린 거예요. 장중 6.9% 상승하면서 깜짝 라인까지 돌파 시도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부 반도체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어부 반도체. 보시면 될 것 같고, 웅링 코난 테크놀로지 잘하셨고요. 이치환불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치환불 2% 상승, 이치환불 4%, 이치환불 5%, 이치환불 8%, 그리고 코리아나 이치환불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웅님 후속 토니머리 맞습니다. 이치환불 11% 급등 VI, 코리아나도 8% 급등을 했고요. 장시작 전 추천주죠. 이치환불,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1% 상승하고 있을 때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치환불 깜짝 라인까지 도달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줬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4% 상승. 오전 종목 차트 올려드렸던 거 이치환불, 코리아나, 글로벌 텍스프리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봐볼까요? 한국 화장품도 아직 끝난 종목 아니에요. 자, 한국 화장품도 수혜주죠. 최근에 보시면 한국 화장품 왜 올라가요? 자, 보시면 일단 1차적으로 거래량 터지는 황금화습 캔들 초록 라인까지 매물 소화, 그리고 눌러준 자리에서 그 이전 황금화습의 자리, 빨강화습의 자리, 빨황 자리를 이탈을 안 하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화살표 뜨면서 급등. 자, 이제 초록 라인 돌파 자리인데 내일장에서 오늘 캔들의 3분의 1가 컷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이 바로 나옵니다. 올라가면 깜짝 라인까지, 일단은 깜짝 라인 돌파하면은 요 황금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 아직 마스크를 벗는다는 이슈가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기대감이 일단 생겼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역시나 그래서 22평을 지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이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트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차트가 선행돼서 미리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차트, 거래량 무조건 봐야 돼요. 그걸 안 보고 주식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자신이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과 매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자기가 어떤 사업 방향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구체화를 시키고 어떤 자기 사업의 그 기준점들이 있죠. 매뉴얼이 있고요. 그런 거 없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거의 뭐 99% 망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의 중요한 이 차트를 안 본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수익 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이런 기준들을 잘 지키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비중 조절 잘 하시고요. 어부보 반도체가 5% 상승했고요. 어부보 반도체는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맨날 어버버거리게 하냐. 어부보 반도체. 신승민님 청담글로벌 물어보셨던 종목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리치코코님이 이거 하셨구나. 소마젠 잘하셨어요. 리치코코님 소마젠, 그렇죠? 소마젠도 잘하셨습니다. 소마젠도 좋았죠. 소마젠, 그 소마젠 차트를 크게 봐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고점이 아니에요.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눌리고 갈 수도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리치코코님 데모도 잘하셨네. 데모
데모가 급등했죠 오늘. 근데 이 데모라는 종목도 역시나 최근에 떴던 핑크 화살표 캔들 그 자리를 이탈 안 하니까 오늘 다시 급등했죠. 잘하셨고요. 소마젠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소마젠 14%, 15%, 소마젠 16%, 17% 상승을 했죠. 그리고 청담 글로벌이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청담 글로벌 이슈가 그 중항공이 한국 노선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수혜가 생기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도 있죠. 이츠함블, 코리아나 뭐 이런 애들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런 이슈도 있는데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중국 항공, 한국 노선 증가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화살표 흐름도 좋았고 거래량도 좋았고 여러모로 좋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 뭐 여성을 만날 때 또는 남성을 만날 때 생각 없이 만나진 않잖아요. 저 맛집은 어떤 레시피로 요리를 하면서 어떤 메뉴가 있고 가격은 얼마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죠. 뭐 여성이나 남성을 만날 때도 상대방의 이성을 만날 때도 뭐 외모를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 여러 가지들을 조합을 했을 때 이슈라든지 화살표 거래량 이런 것들이 좋고 한다라면 내가 좀 수익 볼 확률이 단기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준 없이 이제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사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은 언젠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해 놓고 그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매집이 있는 종목들 시간을 두고 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물론 투자금이 여유롭고 투자금도 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런 매집이 있는 종목들은 언젠간 가니까요. 그럼 계속 모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금이 크지 않고 뭐 투자금이 뭐 2천에서 뭐 5천 뭐 요 사이가 되시는 분들은요 시간은 금이에요. 그럼 이탈하는 애들은 그냥 빨리빨리 잘라버리는 게 낫고 지금 당장 가야 될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야 돼요. 지금 당장. 그 예전에 승부사님이 왜 투자금을 그렇게 빠르게 3천으로 6개월 만에 17억 수익을 내셨거든요. 3천으로 총 투자금이 3천이었어요. 그 승부사님이. 근데 겨우 한 6개월 정도에 17억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저희 회원분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잘하셨던 분이에요. 투자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투자금을 가장 이렇게 빠르게 낼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화살표 매매 기법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이 종목도 갈 거 알고 이 종목도 언젠가 갈 거 알겠다. 근데 나는 지금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갈 종목이 나에겐 중요하다. 이거를 항상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고 항상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통 이러이러한 패턴들이 나오고 이런 화살표 패턴과 이런 거래량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 기준값만 이탈 안 하면 된다. 저는 그냥 그 가이드만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때부터 정말 미친듯이 수익률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시점만 한번 깨면은 정말 이게 정말 빠르게 그 매매 노하우라든지 그런 급등 나오는 자리들 빠르게 깨우치면은 정말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천천히 하나하나씩 배워야죠. 승부사님도 갑자기 엄청 잘하시기 시작했어요. 승부사님이 하루 평균 수익률이 30에서 40%였어요. 하루 3천으로. 가장 역대급 수익이 하루에 88%였어요. 3천으로. 그럼 3824 하루에 2,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서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투자금 1,000만 원으로 해야 돼요. 투자금 1,000만 원으로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적당한 금액으로 공부를 해야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깨달아 갔을 때 그때부터 투자금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죠. 투자금이 처음부터 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매매 기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부사님이 그렇게 빠르게 잘 됐던 이유는 저는 그거 같아요. 항상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올라갈 종목은 뭐죠? 어떤 종목들이 어떤 패턴에서
좀 빠르게 올라가죠? 항상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도 뭐 말씀드린 종목도 빨리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뭐 지수 따라서 빠지고 나중에 가는 종목도 있고 그래요. 뭐 주식에 뭐 100% 정답은 없지만 그 안에서 파고들면은 좀 빨리 올라갈 종목들이 좀 확률을 높게 내가 찾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를 수가 있어요. 근데 승부사님은 그때 저보다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먼저 시작했건 나중에 시작했건 아니면은 뭐 인제 막 시작했건 저는 중요한 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승부사님은 그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시간만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빨리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라도 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담글로벌이 그러면서 18% 급등을 했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따가 봐드릴게요. 거의 다 봤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이슈가 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계약 이슈가 있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었죠. 코난 테크놀로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 보세요. 빨황 처음에 이 황금화살표 떴을 때 누가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황금화살표 거래량 22평 돌파한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이 3분의 1값 이탈하는 더 갑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23% 급등했죠. 그리고 오늘 핑크 화살표 때문에 19% 급등했죠. 자, 일봉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이 빨황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핑크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2차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핑크 화살표가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19%.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패턴을 빠르게 이해를 하든 아니면 차트 흐름을 빠르게 이해를 하든 아니면 세력들이 빠르게 급등 나오는 자리들 그런 것들을 빠르게 내가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그 자리마다 스스로 나중에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겠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매매 기법 노하우니까요. 그게 비법이에요. 내가 빠르게 수익을 먹으려면. 그 비법을 빠르게 캐치시는 분들이 투자금 3천으로 10억, 20억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던 곳이니까요. 승부사님도. 근데 승부사님도 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 투자금이 이제 3천 남았는데 다 까먹고 이제 3천 남았을 때 오셨던 거예요. 하루에 50만원 수익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었어요.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공부를 하시고 이 화살표 패턴을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연습이 된 이유라면은 하루 50만원 수익이 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이런 패턴도 있고 저런 패턴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이드 해드릴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그 노하우를 빨리 깨우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알려드려도 영영 깨우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거를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들지. 항상 왜?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은 그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지수가 폭락장일 때 오히려 내가 그거를 빠르게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지수가 폭락장일 때 내가 빠르게 단타를 섭렵할 수 있는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작살날 때 화살표 뜨고 단타로 급등하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럼 이때 이 패턴을 빠르게 깨우치신다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는 나옵니다. G2파워 어제 원전 이슈 물어보신 분 오늘 G2파워가 좀 올라갔었죠. 분봉에서 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2차 VI 상승을 했었고 어버브 반도체 6.5% 상승을 했습니다.
코난테크 이슈가 강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신승민님이 에이텍TN 이거 잘하셨네요. 에이텍TN 에이텍TN도 오늘 왜 급등해요? 첫 번째 핑크화살 그 3분의 1값 이탈 안 하니까 급등했죠. 그 다음날. 자, 그럼 두 번째 핑크화살표의 그 자리, 밑꼬리 자리만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또 급등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2% 급등했던 거예요. 신승민님은 그 화살표 패턴을 깨우치신 거죠. 제가 오늘 에이텍TN 추천드렸나요? 추천을 안 드렸어요. 근데 신승민님은 화살표를 딱 보시고, 여기 핑크 화살표가 떴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오늘 이 핑크 화살표 이탈 안 한다면 나는 단타로 수익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스스로 파악하신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잘하셨고요. 또 가보죠. YTN 물어보셨던 분이 계신데, YTN. 자, YTN도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핑크 화살표, 즉 첫 핑크가 나왔죠. 첫 핑크. 첫 핑크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핑크가 나오면서 오늘 23% 폭등이 나왔죠. YTN. 이 화살표 거래량 그리고 이슈가 오늘 나왔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23%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경제TV도 같이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작살이 나도 갈 종목들은 간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지수가 작살 날 때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하고 빠집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 1262 종목이 하락이에요. 1262 종목이 작살났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그냥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거지만 그 시간이라는 걸 우린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투자금이 뭐 몇 억대고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걸 기다릴 수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투자금이 이제 1억 안쪽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간은 금이니까 빠르게 급등하는 이런 화살표 패턴들을 내가 익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양지수가 작살이 나니까 양지사가 급등을 하죠. 그래서 양지사가 22%, 24%, 종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사가 지금 엘리아 3파 구간이에요. 양지사를 보시면은, 양지사까지만 보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도 봐보도록 할게요. 양지사. 자, 양지사를 보시면은, 자, 봐봐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전에 황금 화살표 22평에서 뜨고 빨간 화살표 나왔죠. 즉 황빨이 나왔죠. 그리고 1파가 나옵니다. 1파가 한 120%예요. 그 다음에 1파 눌림목이 나오죠. 그럼 이 1파동의 눌림목 자리는 그 다음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2파가 나왔죠. 2파. 그 다음에 이제 2파의 눌림목. 2파의 눌림목,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20평 부근 빨간 화살표 캔들, 그리고 첫 핑크, 두 번째 핑크.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3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파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양지사가. 물론 내일 오늘 캔들의 이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수는 이전 저점까지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양지사가 지금 3파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지수는 조만간 좀 반등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종목도 봐볼게요. 역시나 최근 화살표 흐름도 역시나 이 핑크 화살표 자리, 핑크 화살표 자리, 그리고 빨간 화살표 3분의 1 값, 그리고 금요일 캔들이 3분의 1 값을 이탈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확한 기준점만 있다라면은 고점이든 저점이든 내가 어떤 종목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기준점을 잡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는 분들은 이 기준점 잡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고 그 기준점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그러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봐보죠. 어려운 장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 정도 겪어봐야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한다면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봐볼게요.
궁금하신 종목이 채팅창 좀 보죠. K카 항공화장품. K카. 자, K카도 봐보죠. K카도 최근에 지수 따라서 22평을 이탈했죠. 자, 봐보죠. 오늘 좀 지지라인 형성했네. 자, 봐봐요. K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지수가 따라서 빠지니까 계속 밀리고 있죠. 이제 여기 화살표가 안 깨져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텐데, 최근에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빨간 화살표 22평에서 빨황이 뜨고 급등 조정, 22평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밀렸는데, 이 22평 화살표 자리를 지켜줬더라면 여기서 한 번 더 갔을 거예요, 바로. 근데 지수가 밀리니까 22평을 이탈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전 저점을 향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K카는 제가 그래서 22평 이탈하면서 지수 따라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와야 같이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차트 상태는 안 좋아요. K카 지수 따라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화장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되고요. 항공화장품은 여기 3분의 1가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이슈가 나오면은 네, 굉장히 좋을 거예요. 강력하게 상승할 테니까요.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좀 박스권 추세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빨간 화살표 자리 있죠? 2850원 285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나금융 15 스펙 봐보죠. 하나금융 15 스펙. 자, 하나금융 15 스펙 22평 중요한 자리에요. 여기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22평까지 한번 찍고 반등 나왔네요. 그죠? 분봉 대응해야 돼요. 이 종목은 분봉. 종가 전에 분봉에서 빨황, 여기가 타점이죠? 타점 주고 상승해서 마감했네요. 그러면 이 타점 지지라인이 깨지면 안 되겠죠? 한 2,700원, 2,740원. 2,740원 이탈하면 추가 반등. 이탈하면 다시 하락이에요. 분봉 보고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분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라인, 거기가 지지라인입니다. 경동나비엔 괜찮아요. 경동나비엔 그때도 이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그때 황금 화살표 때 물어봤나? 아무튼 이때 물어보셨죠. 근데 그때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한번 급등 나왔죠. 바로 물어보시고 바로 다음날인가 급등 나왔어. 그죠? 그때 초록 라인까지 한번 찍고 빠졌죠. 그럼 빠지게 되면은 다시 이 황금 화살표 자리가 매수 타점입니다. 이 화살표 대칭 자리. 그 자리가 39,500원, 4만원 부근이에요. 그 자리까지 빠졌다가 역시나 지지하고 지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현재 위치에서는 22평 컷을 잡으셔야 됩니다. 22평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경동나비엔. 그래서 22평 컷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경동나비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하락장이었지만 고생하셨고요. 지수가 빠져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요. 그래서 뭐 어차피 지수가 빠져서 같이 빠진 종목들도 나중에 올라갈 거지만은 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강산업이요? 백강산업 지금 흐름 괜찮네요. 어저께 첫 핑크네. 오늘 한 4% 올라갔다가 좀 밀렸네. 종가에 2.8%. 그죠? 백강산업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여기 3분의 1가 지지라인 이탈 안 하면 이전 고점 라인까지 한번 때려줄 수 있어요. 최근 일봉으로는 괜찮아요. 그죠? 이전 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여기 4,800원? 4,800원 정도? 거기만 이탈 안 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일봉으로는 괜찮아요. 왜냐면 22평 아래에 있다가 22평 회복한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타점이에요, 여러분들. 22평 아래에 있다가 22평을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사면은 초보분들은 수익인 상태에서 익절할지 말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장이지만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락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상승장일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경험하실 때 하락장부터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승장부터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승장부터 경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락장에 왔을 때 멘탈 터져가지고 대응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부터 경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힘내시고 하락장 버텨내시면 나중에 상승장은 다시 또 옵니다. 힘들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방송 이어갈게요. 고생하셨고요. 추천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